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대 쪽으로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. 여대 편입 부시기! 여대로 편입을 준비하실 때 장점들과 그리고 학교별로 묶어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. 지금 바로 갈게요! 안녕하십니까, 범스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대 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여대 편입 쪽은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일단은 그 전에 편입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. 편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공인영어와 편입영어. 인문 계열이면은 편입 영어를 보는 대학들 중에서 이과 계열이면은 편입 수학까지도 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대로 편입을 준비할 때 장점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?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. 여대로 편입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장점은 경쟁률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대는 여성분들밖에 지원이 안 돼요. 남성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 그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합니다. 이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화여대 입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. 일반 편입학의 모집 인원이 182명이었고요. 지원 인원은 3,615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약 경쟁률로 따지면 한 2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62명이었고요. 지원 인원은 979명이었습니다. 약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죠. 이화여대라고 하면은 모든 여학생분들의 선망의 대학이고 아무래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편입 특성상 편입 원서는 보통 8개 내외로 많이 쓰니까 실 경쟁률로 따지면은 더 낮아지는 거죠, 경쟁률이. 이처럼 인서울 6개 여대의 경쟁률을 따져보면요.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한 20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한 15대 1 미만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두 번째 여대의 장점은 의외로 인문 계열의 학생 모집 인원이 꽤 많습니다.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인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공대 계열, 기계공학과, 전자공학과 이런 분들은 좀 적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인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의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런 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, 상경 계열의 모집 TO가 좀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. 보통은 자연 계열이 인문 계열보다 모집 인원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 여대 같은 경우는 그 모집 인원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이화여대 편입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.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의 TO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.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. 일단은 편입 전형별로 제가 이 6개 대학을 나눠서 묶어볼 건데 일단 편입 영어 시험 100%인 대학교가 어디 있을까요? 편입 영어 전형 대학에는 대표적으로 서울여대와 덕성여대가 있고요. 신기한 건 뭐냐면 보통 자연 계열이면은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이 서울여대랑 덕성여대는 자연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영어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. 일반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. 그래서 수학을 안 하는 영어 시험만 볼 수 있는 그런 대학교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서울여대랑 덕성여대는 어차피 내가 이과 계열로 간다고 해도 영어 시험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나마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자연 계열로 대학교를 진학하길 희망하는데 수학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졌다면 이 두 대학은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덕성여대에서 몇몇 학과는 이전 전적대에서의 학과가 지금 지원하는 학과와 동일 계열이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학과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을 하세요. 두 번째는 공인영어 전형 대학입니다. 성신여대와 동덕여대가 공인영어 전형으로 이제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요. 물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는 편입영어로 이제 지원자들을 선발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2021년도 다가올 2021년도에는 공인영어로 이제 지원자들을 선발한다고 하니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인서울에서 공인영어 전형으로 대표적인 대학인 시립대나 동국대처럼 토익이 950 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토익 점수가 다들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고 고득점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전형은 1단계에서는 일단 시험을 봐요. 근데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.
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.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요.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수학 시험을 봐요. 근데 몇몇 학과들, 뭐 예를 들어 물리학과는 물리 시험을 보고요. 생물학과는 생물 시험을 보고, 뭐 화학학과는 화학 시험을 봐요. 그리고 2단계 때 면접을 또 보는 거죠. 마찬가지로 숙명여대는 이화여대보다는 간단은 한데요. 뭐 자연계열은 수학, 인문계열은 영어,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고, 이 차이는 면접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이때쯤에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일단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 가장 맞는 인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인성 면접이 있겠죠. 이 학생의 인성이 어떨지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 면접이 있겠죠.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판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면접까지 보셔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은 이제 그 학교 학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인서울 6개의 여대에 대한 특징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사실 이 여대를 6개 전부 다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. 왜냐면 전형이 너무너무 다르니까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공인영어면 공인영어, 편입영어면 편입영어, 편입수학이면 편입수학,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요. 그 다음에 그 여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지원도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공인영어냐 편입영어냐는 지금 미리미리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하시는 사람이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